네, 과정평가형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 자료는 CQNet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CQNet은 그 QNet과 연관된 사이트인데 QNet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홍보 자료실에 외부 평가 가이드에 가보면은 여기서 모든 종목에 대한 시험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치시면은 이렇게 2018년 10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최초 등록일이고요. 조회수가 꽤 높아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날짜가 바뀌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버전이 많아요. 자, 현재는 2022학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V6, 자, 6번째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V2, V3, V4, V5는 공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V6까지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은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면서 한번 이 시험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V6입니다. V5랑 시험은 동일해요. 근데 그 중간에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그 두 개를 잘 한번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22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요 V6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훈련 목표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관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이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는데 1차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지필평가예요. 자, 문항수가 40문제가 나오고요.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긋는 거, 왼쪽 오른쪽 막 연결하기 이런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90분 동안 40문제 푸시면 되시고요. 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문항수 및 시험 문제 유형을 보시면 객관식이 30문항, 주관식이 1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40문항이 100점이고요. 주관식이 한 문제에 4점이에요. 4점이라 10개 하면 40점. 객관식은 2점이에요. 그래서 60점. 60점 더하기 40점에서 100점이 나옵니다. 자, 객관식은 사지, 선다형, 그 다음에 OX, 그 다음에 연결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그냥 계산 문제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단답 계산형. 그래서 100점 만점이고 얘가 총 40%고요. 2차 시험이 60%가 돼서 1차, 2차가 이제 외부 평가인데 외부 평가가 두 개의 시험으로 해서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2차 시험은 이제 작업형 실기 시험이고요. 도면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총 3개의 작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하루 안에 보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봐요. 그래서 시험 시간 보시면 자, NC 수기 프로그램 작성, CNC 선반, CNC 밀링을 1시간 30분 동안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CNC 장비 조정 및 가공, CNC 선반 및 CNC 밀링이 2시간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간이 1교시가 위에 거, NC 수기 프로그램 작성, 2교시가 장비 조작 및 가공 두 가지예요. 요 밑에 캠 프로그램은 다음 날 3일째 봅니다. 3일째. 1차 시험을 첫날 보고 2차 시험 요 두 가지를 이튿날 보고 요 밑에 거를 세 번째 봅니다. 8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작업자가 많고 학생들이 많고 기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는 못 풉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실 쪽에서 들어가셔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1시간 30분 안에 동시에 하셔야 돼요. CNC 선반 프로그램도 짜고 CNC 밀링 프로그램도 짜셔야 됩니다.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캔버스라던가 VCNC, GVCNC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NC 코드를 이용해서 CNC 선반, CNC 밀링 두 개를 짜셔야 됩니다.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선반 기능사에 나오는 수준이므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CNC 밀링 수기 작성 같은 경우는 밀링 기능사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CNC 선반과 같이 거의 시뮬레이터에 놓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1시간 반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가 끝났으면은 이제 코드를 제출을 합니다. 코드를 제출한 다음에 이제 기계가 사용 가능한 거에 따라서 이제 기계가 여유가 있으면 먼저 가셔서 시험을 보시고 기계가 여유가 없다 그러시면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당연히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선반 가공 시간 따로 밀린 시간 가공 시간 따로 해서 2시간입니다. 뭐 선반 1시간 밀린 1시간이 아니라
선반을 한 30분 썼다. 그럼 밀링에서 1시간 반 쓰셔도 되는 거예요. 시간 아끼시면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평소 연습한 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뭐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기계 기다리는 사람들이 빨리 기다리냐 늦게 기다리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6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한 명이 시험 본다고 하면 요 두 개 하루에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못 본다 그런 거고. 자, 3일차에는 캠 프로그래밍 캠 가공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3D 캐드 캠 프로그램 이용해서 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캠 프로그램을 뽑아서 제품 생산하는 것까지 2시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다 모이겠죠. 아침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일단 먼저 한 순서대로 시간을 다 적겠죠. 뭐 1번 학생은 뭐 30분 만에 모델링이 끝났다. 뭐 2번 학생은 40분 만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끝난 다음에 이제 먼저 작업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기계가 다 사용 중이면 이제 나머지는 대기하다가 작업 순서가 오면은 들어가서 다시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총 2시간 반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작업형 시험도 100점이고 여기 1차 시험도 100점인데 두 개 합치면 200점인데 얘 40% 60%의 100점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100점이 60점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고 여기 1차 시험 100점은 40%로 바뀌어서 40점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두 개 합쳐서 100점. 그 다음에 내부 평가가 100점 해가지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1과제 NC 수기 프로그램 자소 이게 1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2과제 얘는 2교시. 그다음 이 세 번째 거는 여기 3과제라고 되는데 그 다음 날 합니다. 3일차입니다. 3일차. 1일차는 지필, 2일차는 수기, 3일차는 프로그램. 뭐 작업 환경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신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외부 평가 문제입니다. 지필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와요. OX 얘는 그냥 확률 50%죠. 푸시면 되고요. 자, 연결형은 이렇게 선을 쭉쭉쭉쭉 그시면 되는데 이거 4개 다 맞으셔야 2점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 것도 2점이에요. OX도 2점, 얘도 2점. 하나라도 틀리면은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사지선다형도 2점입니다. 다 2점씩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인데 주관식은 4점입니다. 단답형,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삭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V는 천분의 파이 dn 이 공식만 아시면은 4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절삭 속도를 바로 묻는 건 아니지만 회전율을 물었죠. 이거 V는 천분의 파이 dn 해서 집어드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일차, 2차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은 아까 지필이라고 말씀드렸고 2차 시험은 1과제, 2과제는 첫날 하고요. 3과제는 둘째 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틀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필보사를 이거 전날 보기 때문에 총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좀 3일 동안 이걸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여기 그 다음에 공개 도면이 있어요. 공개 도면은 현재 나오는 문제는 이제 수기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도면을 보시고 우리가 수기 작성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총 70, 가로 세로 70, 70에 높이는 25짜리 재료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높이 2mm는 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윤곽이라던가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 얘는 V5예요. 자, V5는 작년 이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V5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자, V5 샘플을 보시면 수기 프로그램 예제가 이런 걸로 나와 있어요. 요게 자, V6에도 뒷장에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V5에서 실제로 쓰였던 거고 V5 파일을 딱히 받을 필요는 없는데 비교하시라고. 자,
아까 V6랑 V5의 차이점이 뭐냐면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자, 얘는 구멍 가공이 없어요. 구멍 가공이 없는데, 자, V5에서는 여기 드릴 가공을 하셔야 되고 탭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V6에서는 요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업을 수기로 짜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선반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선반 기능사 수준입니다. 그냥 푸시면 되는데 여기도 나사 가공이 있어요. 나사 가공. 이 말은 V5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V5에는 나사 가공이 없이 그냥 황삭하고 그 다음에 뭐 홈 가공하고 뭐 요 정도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선반 기능사보다 쉬운 수준이었어요. 근데 살짝 업그레이드 되면서 선반 기능사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재료는 100에 50짜리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깎으셔야 된다. 이 점을 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 과제는 했고 이제 3과제. 3과제를 저희가 할 건데요. 3과제는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캠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우리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캠을 이용해서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걸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원점은 충돌없이 과제가 앙산될 수 있도록 수험자가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딱히 원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과정평가형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실제 그 산업기사에서는 원점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는 알아서 하라 이런 거고요. 자, 제시된 시간 내에 하셔야 되고요. 절삭 조건은 수험자가 결정하여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똑같은 작업 환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좋고요. 자, 안전 높이는 지급된 소재의 윗면으로부터 10mm 정도로 합니다. 10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그냥 캠에서 데이터 넣으면 되니까 10 주면 되고요. 자, 수험자는 바탕화면에 본인의 비번호 생성하고 인폴더에 작업 파일, 비번호 만들어서 이 NC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가와 나는 구분 없어요. 가에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 요 가가 아마 모델링일 거예요. 가가 모델링이고 나를 이제 가공이라고 치면은, 자, 모델링을 오래 하셨으면 가공 시간이 짧은 거고 모델링을 빨리 끝내셨으면 가공 시간을 길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와 나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가고 나는 요 밑에 있는데 캠 가공 맞네요. 자, 요 말이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밑에도 있네요. 똑같은 말이 있네요. 하나를 얘 위에 걸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자, 나 캠 가공 보시면 요거3 가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시험장 환경에 맞게 입력 방법에 맞게 전송을 합니다. USB를 이용할 수도 있고 DNC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CF 메모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그 화나 머신행 센터에 있는 메모리가 500KB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C 프로그램 파일을 뽑았을 때 500KB보다 작으면은 얘를 USB로 할 수가 있고 500KB보다 크면은 DNC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밀링 기능사 할 때 나오는 코드는 한 3kB, 4KB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데 캠 가공을 하게 되면은 툴패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웬만해서는 USB를 사용할 수 있는 값 정도로 나옵니다. 500KB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환경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자, 수험자가 직접 공고 및 소재를 세팅을 하고요. 좌표계 설정 및 공고 부정 등을 수행을 합니다. 공고 및 소재 세팅 순서는 수험자가 결정하여 진행을 합니다. 공고 및 소재 세팅은 감독의 입장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공고 세팅을 할 때마다 뭐 뺐다 꼈다 하진 않아요. 특히 연습할 때는 더더욱. 연습할 때는 그냥 껴놓고 하죠. 우리가 뭐 공고 끼고 빼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할 바는 없는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공고가 늘 같은 번호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번호 그대로 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도 공고를 그 번호에다가 끼시면 됩니다.
자, 입력된 C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 운전으로 가공을 합니다. 자동이니까 맨 처음에 뭐 높이 원점을 잘 맞췄나 정도만 확인이 되신다면 자동으로 쭉 돌리시면 되고요. CAN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으나 좌표계 설정 및 절삭 조건만 감독위원 입력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4번 아까 읽었던 거고요. 자, 샘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크게 봐두셔야 될 게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가 50에 50, 그다음에 높이가 얘는 21로 나왔는데 원래 원재 소재는 25짜리를 줘요. 50에 50에 25짜리 소재를 주고요. 이거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깎을 수 있는 절삭 조건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충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3차원 가공이거든요. 우리가 밀링기 공사에서 하는 건 우리가 2.5D라 그러죠. 단순하게 윤곽만 하고 높이만 있고요. 요 위에 표면이 곡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평핸드밀로 다 가공이 가능한데 얘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다 필렛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핸드밀만으로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핸드밀을 사용하게 되고 브랜드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툴패스도 굉장히 복잡하고 공구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배라던가 구배 경사진 면을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5에서 썼던 거예요. 자, 여기는 드릴이 없습니다. 드릴이 없었어요. 근데 V6 하시는 분들은 드릴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 2022년에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볼게요. 아까 거랑 모양이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50에 50, 높이가 25고요. 기억이 났어. 스윕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이 모델링 하시려면 스윕 컷을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